안녕하세요. 인문계열 이한준입니다. 작년에 시네콤에 가입해서 어쩌다 보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한 지는 오래됐어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조조 영화를 보러 일찍 집을 나서던 어릴 적에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게 된 건 그보다 최근인 것 같아요. 시네콤 덕분이죠. 오늘은 시네콤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영화 하나에 대해 그날의 열린 이야기를 끝맺어 보려고 해요. 시네콤에서는 외부 극장에 단체 관람을 가곤 하는데요. 그 자연인 이게 뭐라고 하니 단체 관람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니, 영화는 괴로웠어요. 오히려 영화가 끝나고 시네큐브를 나와 생활맥주에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가 즐거웠습니다. 같은 영화를 감상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어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가 괴로운 이유가 대화 때문이었던 걸로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단위로 해서 숏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소리예요. 그 중에서도 표준이 되는 소리는 말소리입니다. 개소리, 닭소리, 가야금 소리는 그 변주들이에요. 따라서 이 영화의 표준 단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동화는 말을 배우는 사람처럼 리액션만 해요. 맞장구치기, 했던 말 다시 하기가 동화가 하는 말의 거의 전부입니다. 동화는 이걸 무언가 말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예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게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동화는 예의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정확히는 예의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필사적으로 이 시간을 예의에 어긋남 없이 흘려보내기 위해 노력해요. 준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놓아달라고 말하는 장면은 동화가 상대방에게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수염에 대한 반응도 자신의 수염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음을 어필하기 위한 반응들 뿐입니다. 이런 반응이 일관적인 것은 아닌데요. 유독 준이 아버지에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동화가 손이 남성에게 느끼는 위협, 트라우마 같은 것을 짐작해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그 반대편에 은희가 있습니다. 동화가 리액션만 하는 주체라면 은희는 액션만 할 수 있는 주체예요. 은희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끊어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상대방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리액션을 해주지 않고 새로운 액션으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은희가 유독 혼자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늘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은희가 아프다는 진술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와 동화가 어떤 대립상으로서 존재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가 짖는데 아무도 없는 장면은 이제 카메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줌인, 줌아웃, 틸팅, 패닝 이런 기법들을 홍상수는 거의 차례대로 보여주듯이 하나씩 나열하는데요. 그리고 또 영화는 어떨 때는 POV를 보여주고 어떨 때는 끝내 인물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번 POV를 보여주는 장면은 동화가 오리밥을 먹고 나와 담배를 피우는 장면입니다. 동화는 대뜸 위를 보더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POV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을 내려버리거든요. 이후에 한 장면에서 카메라는 동화와 준이가 떠나가자 틸팅을 시작해서 한 고목의 우듬지를 비춰요. 이 장면과 겹쳐지면서 이 나무의 우듬지를 비추는 장면이 과연 POV인지 아니면 카메라가 어떤 자연에 속하는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못하게 확실히 구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줌은 화질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아주 흐릿한 동화가 담배를 피우는 걸 비추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산에서의 대화는 화질을 보존합니다. 줌을 당겨도 화질이 무너지지 않죠. 마침 그 장면에서 동화의 안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게 만족스럽다는 동화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다른 대사에 의해서 동화의 이런 가치관이 반박당하기도 합니다. 동화 자신에 의해서요. 그런가 하면 그 자연은 내게 뭐라고 하니는 혼자 있는 준이 어머니로 시작해서 혼자 있는 동화로 끝나요. 준이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고 동화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이를테면 닭을 잡고 있는 준이의 아버지라든가 또한 개가 짖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은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영화를 정확하게 배열할 수 없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동화가 숲에 찾아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오는 기타 소리를 듣는 장면도 그 기타 소리가 앞에서 보여준 화장실에 동화가 들어간 동안 이 부부가 나누는 대화와 어떤 시간 순서를 갖고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홍상수에 대한 평론은 감독 오스 야스지로에서 하스미 시게이코가 지적했던 종래 오즈에 대한 평가처럼 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생활세계의 객관적 사실적 반영 내지는 부조리와 위선의 폭로, 이런 평가는 멈춰있는 홍상수의 시점, 홍상수의 좌표를 찾으려고 해요. 저는 홍상수의 작품이 제가 다 본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가 그런 정적인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관객에게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영화의 첫 숏, 준이 어머니가 요리하는 장면이나 시간의 순서를 특정할 수 없는 장면 등등 그 장면들이 그런 여유를 만듭니다. 멋진 말로 하자면 다공성을 만들어요. 그 다공성이 관객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운신의 폭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빈자리가 긴장, 서스펜스를 만들기도 해요. 물론 관객은 서스펜스가 해소되는 순간 그런 카타르시스를 직접 받지는 못해요. 그걸 자신에 비추어 찾아냅니다.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고요. 홍상수의 영화를 본 뒤에 감상이 다양한 이유, 찝찝한 이유는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홍상수 영화를 보고 정적인 문자로 뭔가 쓸 수 있고 써야 한다면 그건 작품의 기법 같아요. 기법들을 추적해서 작품이 살아나는 지점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 발생을 찾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상수에 대한 비평은.